새해의 첫 연습회입니다.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당직자 2023년 개묘년 첫 연습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적충은 참배를 했고, 오늘 뵈니까 여러 외국 혹은 보수 단체들이 현충원 참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당사나 또 혹은 보수 단체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새해에 당연히 현충원 참배를 하면은 건국 대통령과 또 우리 보수의 그러한 큰 맥을 잇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참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화당은 1월 1일 신년 새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실 때, 감옥에서 투쟁하실 때 우리가 4년간 또 사면되셔가지고 삼성병원에 계실 때, 또 어제 달성 사저로 가셔서 어제도 우리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저를 찾아뵙고 건강하시고 또 빨리 국민의 품으로 한 분 한 분의 국민의 손을 잡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들을 올리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합창단, 우리 애국봉사 합창단이 그 합창뿐만 아니라 또 인덕기 상인공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새해 덕담을 해주시고, 또 김정분 여성위원장님께서 또 감동적인 편지글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혹은 지금 우리 공화당에 많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을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정말 가장 합리적인 보수구나,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으키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위대한 당원들이 계셨고, 또 당원에 가입은 못하지만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외국 우파 국민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믿어주신 데 대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1년이 되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의 구심점을 가져가야 되고, 또 2024년 4월 10일 있을 4월 10일이죠. 10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진출을 하고, 또 준비 과정이 1년 3개월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2023년 한 해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당의 모습을 갖추고 또 역량을 키우고 또 세도 늘리고 또 우리 공화당에 덮어 씌워졌던 여러 가지 프레임들도 걷어내고, 거기에 당대표인 저도 앞장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최고위원님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2016년 그 겨울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6년차가 된 거예요. 6년간. 그것도 이제 만 6년이 여러분들이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정권교체가 과연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정말 진실되고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이 연금개혁을 얘기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개혁 중에서 대부분 노동개혁보다도 훨씬 많은 배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치를 개혁하라는 겁니다. 정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자기들끼리의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과연 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요, 무능무책임, 부패, 이 3대 과제를 척결하는 겁니다. 그 3대 과제를 척결하려면은 양당 정치를 버티고 있는 악법을 개혁해야 됩니다. 양당 정치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당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법 타파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악행. 정치인이 왜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가? 부정부패하지 않은 우리 당을 이탈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다 부정부패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원진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부정부패 이 악행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습,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이 관습화되어 있는 악습인 이 특권을 철폐하고 특권 없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천하제일 개혁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힘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에 과제를 가지고 협치하지 않고 상대가 있는 개혁을 밀어붙인다고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한 거예요. 그것은 부패 정치인을 감싸주라는 게 아닙니다. 부패 정치인을 감싸주라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대타협이잖아요.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정당은 일부분이었어요. 그 외에 각종 시민단체, 또 각종 교육단체, 좌우를 넘나들고 수많은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뤄낸 거예요.
제가 MB정부 때 했던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 봐서는 양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 가장 잘한 개혁을 제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지만은 그거의 전제는 자기부터 내려놔야 되거든요. 상대방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허한 선전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개혁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2년 차에 개혁하지 못하고 늦어도 3년 차 중반까지 개혁하지 못하면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개혁의 당사자가 있는 개혁을 협치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지지율을 50%, 55%, 68%를 얻지 않으면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개혁의 시기는 4년차, 5년차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거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미 8개월 만에 너무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서 발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다.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개혁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노동개혁이나 야당도 그렇게 설득이 가능한 그러한 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 욕하기 바쁜 거예요. 야당을 욕하려면 우리 공화당이나 조은진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시킨 자들이, 배신했는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야당을 욕합니까? 똑같은 배신자들인데, 똑같은 역적인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린 그런 자들인데 참고 또 참아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대담한 것이 실렸죠. 중요한 거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혼집정부제, 소위 말하는 민주이혼집정부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극복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내각제로 갑니다.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더불어민주당이 해봤더니 20석 가까이가 준다는 거예요. 자기 의석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답니다. 지금 자기들이 조사해보니까 중대선거구제 했을 때 자기들의 의석 자체가 한 20석이 줄어든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정치에 주고받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물론 국민의힘도 대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63%가 현재 국회의원을 교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5% 가까이가 국민의힘 현재 국회의원들을 교체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60%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을 교체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특히 대선거구제 같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대구를 4개로 나누는 겁니다. 대구에 우리가 60만이 4개로 나누면 6, 4, 24 인구로 따지면 달서구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거예요. 달서구 서구 합쳐가지고 또 저쪽에 북구까지 합쳐서 또 4명 정도 뽑고 나머지 합쳐서 이래가지고 12명 정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게 중선거구제고요. 대선거구제는 대구를 하나로 하는 겁니다. 대선거구제. 대구에서 전체에서 12명 뽑는 겁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각제 하잖아요. 유승민 의원의 행동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은 한발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대통령직을 이어가려면은 이제 여소야대 극복을 못하더라도 내각제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을 던진 거고요. 오늘부로 던져버린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는 것은. 김진표 의장은 내각제 신봉자예요. 김진표 의장은 똑같은 얘기했어요. 중대선거구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한테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단지 우리 공화당한테 정치적인 기회가 생기는 부분하고 내각제 가는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본이 내각제를 하면서 30년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 권력하고 검역하고 소위 그 언론 이 힘이 합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연장하는 거예요. 내각제라는 거죠. 여러분 연장입니다. 해서 힘이 약하면은 자기하고 정반대쪽이 나는 사람하고 합쳐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소외되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되든 10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되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 계절이라도 겁을 내요. 그런데 만약 내각제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여러분의 정치 파트너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정치 파트너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정치 파트너는 자기하고 비슷한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할 수 있는 정당, 그것이 파트너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얻어요. 나머지 6석 서너 개 정당 합쳐가지고 50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국민들이 표가 어떻게 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중대선거구제는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단지 하나 그것을 내각제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거짓말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개혁과제하고 이제 정치 선거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정당체제 이 부분이 회오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올 3, 4월 되면은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그 민주당 하나의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정치군들끼리 주고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세력들이 왜 내각제 세력들이고 또 새누리당에서 돈을 가진 1등부터 10등이 왜 나갔을까? 또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 나가더라도 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학교 재벌이든 돈을 가진 사람이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판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2024년 1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시무식을 가지고 1월 7일 날 우리 주요 당직자, 소위 당대표 최고위원,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시도당의 실무장, 그리고 중앙당직자 연수가 1박 2일로 7일날 집회를 마치고 연수를 합니다. 1월 7일날 12시에 서울역 2023년 첫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하고 용산까지 행진을 하고 용산에서 늦어도 오후 5시에는 아마 마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재재판 문제라서 잠시 들렀다가
잠깐 격려만 하고 왔습니다만은 1월 12일 날 재판이 2시이기 때문에 1월 12일 날 12시에 법원 앞에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홍보관을 운영해 주시고 또 탄원서를 내주시는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도당마다 차이는 있지만 홍보관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관을 통해서 지금 이미 100명 이상의 책임당원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각 시도당에 힘들더라도 힘들 때는 중앙당에 또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연대를 하세요. 각 시도당이 연대를 해서 홍보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